여름 한낮 사람들의 시선을 잡은 것이 있다. 땡볕더위마저 있게 한 녀석의 출현. 바로 너구리다. 올봄 태어난 새끼 너구리들이 어미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 도시의 한 자락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너구리들. 지금 서울 도심에 야생 너구리가 산다. 사람들이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너구리 새끼가 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계속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굴 안에서 그 하수구 안에서 너구리 새끼가 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미는 건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안으로 다시. 여기가 얘네들이 이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간 것 같아. 빗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배수관 구멍은 자그마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뭔가 다른 구조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게 길거든요. 잘라서 길게 해가지고 넣어주자는 거예요. 새끼가 잡고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면 새끼 너구리들이 길을 찾아 나올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물을 구멍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어두운 맨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새끼들. 소나기라도 쏟아지기 전에 구해야 한다.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아이가 빠진 구멍 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망을 만들어줬고, 그러면 이제 어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미가 계속 새끼를 불러주면 새끼가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오거든요. 어미가 새끼들을 맨홀 밖으로 유도해낼 수 있게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막 물어라. 그럼 새끼가 들리게. 새끼들은 아직 멀리 가지 않은 모양이다. 어미의 울음소리에 새끼들도 작고 여린 소리로 답을 한다. 하지만 새끼들은 점치에 나오질 못하고 있다. 하면 걔가 떨어진다. 결국 1시간 남짓 흐른 뒤 119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어린 새끼들에게도 어미 너구리에게도 헤어나기 어려운 도심 구조물이다. 살좀 남으면 살게 내버려 두죠. 새끼가 빠진 배수관과 바로 연결된 맨홀이다.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2개의 맨홀 사이에 새끼 너구리가 있을 것이다. 직접 맨홀 안으로 들어가 배수관 안쪽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두운 맨홀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배수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일까? 동물사랑 실천협회와 119 구조대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배수관으로 물을 내려보내 녀석들이 밀려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 어린 녀석들을 받아내기 위한 채를 아래쪽 맨홀 속 관에 바싹 댔다. 지주임님! 관짝 조금만 열어! 물 조금만요. 스톱! 그리고 새끼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물의 양을 흘려보냈다. 아니야. 다른 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정도 힘이면. 달라붙었으면 무조건 나오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녀석들은 나오질 않았다. 이미 다른 관으로 들어갔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에서
찾아내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어미는 맨홀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다. 서울 도심 속 어미 너구리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밤. 밤새 어미는 맨홀 주변을 지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새끼 너구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야생동물이라고는 살 것 같지 않은 복잡한 회색빛 도시 서울. 그러나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도 너구리는 살고 있었다. 과연 서울 도심 속 어느 곳에 너구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 우선 사고가 났던 곳 주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고층 건물 아래로 흐르는 초록빛 하천 양재천. 새끼 너구리가 사고를 당한 포이동은 서울 시내 대표적인 생태 하천인 양재천과 가까운 곳이다. 자연 하천의 색을 띠고 있는 푸른 양재천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여름철 쓰인 외가리와 중백로가 날아든다. 하천이 살아있다는 의미다. 물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물고기들이 백로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 너구리가 살고 있을까? 물뱀이라고 그때 은석이랑 나왔을 때 물뱀인 줄 알았던 게 그때 물고기였어요. 일단 얘기를 얘기만 들었지 저희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봤다고. 네, 네, 봤다고 네, 얘기한 네. 사람은 있죠. 이웃들. 뱀이랑. 양재천에 놀러 갔는데 너구리가 있더라. 아, 뭐라고요? 양재천에 놀러 갔는데 네. 너구리가 있더라.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들. 과연 양재천은 너구리가 살기에 가능한 환경일까? 물길이 일단 잘 조성되어 있고요. 주변에 다풀이라든지 잡목 또는 무럭새를 심어서 만들어놓은 적절한 공간들이 은신처라든지 먹이 활동을 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대형 포유류는 아니지만 중소규모의 객과동물 정도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너구리가 살기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더 많은 유형의 이제 너구리를 포함한 포유동물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양재천 너구리 실태 조사를 직접 했던 박병관 씨는 당시 8쌍에서 10쌍의 너구리가 사는 걸로 추정했다. 올라가면서 저 입구에서 머리나 또는 주둥이 아니면 이제 목 주변에 있는 털들이 시멘트 구조물 같아서 박히기도 해요. 그런 것을 찾으면 실제로 여기가 너구리 이동 통로다 또는 뭐 번식하거나 서식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바로 단정할 수 있는 거죠. 빗물이 잘 빠지도록 숲을 사이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는 너구리의 이동 통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따라서 이동하면 동선도 짧게 잡을 수 있고 급할 때 복귀가 신속하고. 자전거길 양옆으로 나 있는 무성한 숲을도 너구리에게는 좋은 은신처다. 직접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가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너구리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밖에서도 숲을 속 모습을 볼 수 있는 촬영 장비를 활용해 너구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4년) 전 너구리가 자주 다녔다는 길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너구리들의 이동 통로라는 토관이다.
유난히 수풀이 쓰러져 있는 곳이 있다. 너구리들의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 주변을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 과연 너구리를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낮 시간이라 그런지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시내 낮 시간에도 너구리의 모습이 포착되는 곳이 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 거대한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가 프리무성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악취 풍기는 쓰레기 더미의 흔적은 공원 어디에도 없다. 서울 도심에선 보기 힘든 각종 야생화들이 이곳의 생태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월드컵 공원에는 생태를 되살리기 위해 지금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있다. 쓰레기 더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풀을 심자 자연의 생명력은 이렇게 훌륭한 풀숲을 만들어냈다. 마치 인적 드문 숲길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 나 있지 않은 곳. 서울 도심 속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공간이다. 월드컵 공원에는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주간과 야간, 야생동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는 고라니가 한번 찍혔었는데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멸종위 위종인 사악을 포함해서 이제 너구리, 그다음에 쪽제비, 이제 그다음에 뭐 새들인 꿩도 찍히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포유동물들이 많이 찍히고 있고요. 이제 습지에 설치한 카메라에는 새들 같은 경우도 습지에 와서 이제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제 먹이 먹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생명들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을까? 야생동물들의 움직임이 담겼다. 고라니가 무인 카메라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미 너구리의 모습도 보인다. 너구리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촬영됐거든요. 네, 새끼가 한 5마리 정도 되고 어미도 2마리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새끼들이 재롱도 피우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2마리가 지속적으로 예년에도 관찰이 됐었는데 새끼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이 낮에도 확인이 된 걸로 보니까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너구리는 매년 관찰됐다. 지난 겨울 암수 2마리가 함께 다니더니 올해엔 5마리의 새끼까지 낳아 함께 다닌다. 너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에게 월드컵 공원은 편안한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매립지 사면에 뭐 사람이 일단 출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야생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사람을 출입을 통제를 하면서 야생동물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서식 공간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도심 속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양재천에선 너구리가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다면 한낱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런데 대낮에 너구리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식을 듣고 구경까지 나온 사람들. 여기 길 건너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몇 마리 정도 있던가요? 두 마리. 두 마리.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람들은 너구리가 나타난 길목을 차마 지나가지 못하고 너구리는 사람들을 보고 얼른 숲을 속으로 숨는다. 도심 속에선 너구리도 사람도 서로의 존재가 낯설다. 숲풀 속에 웅크린 채 먹잇감을 찾고 있는 녀석. 숲을 밖으로 용기를 내 나온 녀석은 어미와 새끼 한 마리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이 다가오니 얼른 몸을 숨겨버린다. 그렇다면 밤이 되면 양재천은 너구리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빌딩의 불빛도 사그러들 즈음 가로등만이 켜져 있는 양재천에도 인적이 끊어졌다. 너구리가 나타날 만한 길목에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너구리의 이동 통로에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인간의 잦은 발길이 숲속에 오솔길을 만들듯 숲풀 속에 너구리에 의해 만들어진 숲풀 터널이 있다. 너구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데 풀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너구리다. 태어난 지 3개월가량 된 녀석은 몸집이 자그마하다. 강아지 마냥 귀엽다.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때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던 녀석이 겁이 덜컥 났는지 이내 꽁무니를 뺀다. 녀석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기 위해 관찰용 카메라를 3곳에 설치했다. 새끼 너구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풀숲에서 나왔다. 잠시 후 덩치 큰 어미가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새끼들. 지금은 봄에 새끼를 낳은 어미가 한창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찾으러 다닐 때다. 풀숲에서도 코를 바닥에 대고 먹이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한창 먹이 사냥법을 익힐 때인 녀석들. 지렁이나 달팽이 같은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겁 많은 녀석들이다.
카메라에 부딪힌 녀석이 다시는 카메라 옆으로 오질 못한다. 먹잇감을 찾던 어미가 배수로로 내려온다. 사람들이 먹다 흘린 음식물 찌꺼기를 보고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먹지는 않고 입에 문 채 어디론가 가는 어미.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었다. 웬만큼 배가 찼는지 녀석들이 장난을 친다. 가족 단위로 다니는 너구리들은 형제들끼리 모여 뒹굴고 논다. 도심 속 너구리의 습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야생의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먹잇감이나 천적의 소리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우선 너구리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 병아리 소리를 들려줘 봤다. 녀석들은 반응이 없었다. 도심 속 공원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먹잇감이다. 새 소리에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녀석들은 새 사냥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그만큼 야생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일까? 이번엔 도심에서 쉽게 만나는 녀석들의 소리를 들려주기로 했다. 어미가 반응을 보였다. 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새끼들은 개 짖는 소리에도 아랑곳 없는데 어미는 바짝 긴장을 한다. 계속 사방을 경계하던 어미는 갑자기 새끼들을 보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소리를 들려줘 봤다. 도심 공원에서도 쉽게 만나는 고양이. 어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으로 먹잇감 사냥에 나서는 어미. 놓친 상자를 물고 다시 들어간다. 어느새 도심 속 공원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녀석들이다. 그렇다면 양재천이 너구리를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재천 너구리의 생존 조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높게 자라 있는데 이 양재천의 너구리들이 어디서 서식을 하는 겁니까? 이게 다 펠릿이라고 예. 지렁이가 만든 이제 그 분변토의 일종이죠. 그러면 지렁이가 먹고 이렇게 먹고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무기물 형태인 토양만 예. 다 바깥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분변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렁이가 많이 산다는 의미다. 땅을 정화시키는 지렁이, 너구리가 좋아하는 먹이다. 특히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요즘 새끼들의 배를 채워주는 최고의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양재천 주변에서 너구리가 여러 가지 야생 생물들을 먹을 때 그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지렁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귀뚜라미, 땅강아지, 나비, 나방, 심지어는 지나다니는 도마뱀. 이 토양에서 가장 풍부한 유기물 공급원이 바로 지렁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온 지금 바닥이 전부 다 지렁이 펠릿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저 숲속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렁이들이 먹고 버릴 필요도 없이 많죠. 시멘트로 발라버린 회색빛 공원이 아닌 흙과 풀이 살아있는 공원. 그 속에 지렁이가 살고 지렁이로 인해 만들어진 건강한 흙에 다른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먹이 사슬로 인해 야생동물 너구리를 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양재천 너구리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 근처 주민에게 탐문해 보았다. 장소는 이쪽 있어요. 저 하수구. 요 근육 있어요. 이쪽 가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는 그 굴에서 잠을 자요. 지금 들고 있어. 오랫동안 양재천에서 너구리를 보아온 주민. 이 발자국 있잖아요. 맞잖아요. 발자국 그게. 그리고 지금 들락날락해서 구정물이 생겼잖아요. 물이 흐려졌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드나드는 걸 실제로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틀림없어요. 물이 고여있는 이 구멍 안으로 정말 너구리가 드나드는 것일까? 내부를 들여다봤다. 뿌옇게 탁해진 물뿐 너구리의 흔적은 없었다.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 그렇게 1시간 남짓 기다렸을까? 정말 하수도관에서 새끼 너구리가 나왔다.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어미 곁으로 종종 걸음쳐서 간다. 도심 속 너구리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밤 시간 먹잇감을 찾아 나온 어미와 새끼. 비가 온 뒤 축축해진 땅을 뚫고 지렁이도 나와 있다. 지렁이를 잡아먹는 어미와 새끼. 어미는 이미 먹었는데 새끼는 한참을 씨름한다. 아직은 어미에게서 배울 게 많은 녀석이다. 도시 사람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녹지공원. 너구리가 그 공원의 한 식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먹잇감과 은신처 때문이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검은 봉지를 차지한 어린 녀석. 얼른 풀숲으로 물고 들어간다. 사람이나 다른 녀석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여유롭게 먹을 생각인 것이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녀석이 탐을 내지만 어림없다. 결국 검은 봉지 속 과자를 혼자 차지한 녀석. 녀석들은 아직은 먹잇감의 대부분을 자연에서 얻고 있지만 도시라는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 거대한 도심 속 그 한자락에 위치한 결코 크지 않은 공원에서 너구리는 어린 생명을 키워내며 살아가고 있다. 아주 작은 공간만 내줘도 도심 속 생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자리를 찾아간다. 맨홀 구멍에 새끼를 잃었던 어미는 이틀 뒤 다시 새끼를 찾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주민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준 것이다. 회색 바다 속에 고립된 섬처럼 떠있는 녹지 공간들. 하지만 시멘트로 덧칠하지 않은 흙과 풀, 그리고 물이 살아있는 공원은 생명을 품어낸다.